안녕하세요. 사문북스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자, 이제 2회 거, 2016년 2회 거를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앞에 거 우리 2015년 1회부터 해서 이 정도만 푸셔도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문제 나오는지 감을 좀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는 거하고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아마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 자, 1번 문제 보시면 우리 엘리베이터용 트랙션식 권상이 나와요. 트랙션이 뭐냐 그러면 마찰식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트랙션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로프식의 균형추가 있는 걸 보통 트랙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트랙션식 권상기가 아닌 것이 권동식이 돼가지고 균형추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딱 보시면 균형추가 필요 없다는 말이 바로 보이죠. 저희 요거는 권동식 권상기가 그렇고 트랙션식은 균형추가 있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균형추를 쓰는 이유가 뭐랬어요? 무게를 이렇게 반좀 분산을 시켜주면 그 전동기에 걸리는 동력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력도 작아지고 로프를 쓰니까 거리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뭐 공간은 지나치게 감는 현상인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로 관계는 권동식이 좀 지나치게 감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보시면 요거 앞에 있었는데 우리 앞에 거는 이게 6,000명이 답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 0.8로 돼 있고 0.7로 돼 갖고 6,60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솔직히 이걸 다 외우기도 그렇고 계산식 만들어서 또 외우기도 그렇고 한데 일단은 외워봅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지나쳐서 주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최상층과 최하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리미트 스위치죠. 근데 최상층 및 최하층을 현저히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건 뭐였어요? 그거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하고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4번은 이거 정리해야 된댔죠. 이게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우리 정리한 건 뭐 있었어요? 비상용 엘리베이터 속도 얼마였습니까? 1m/s였고 그 다음에 정전시 예비전은 어떻게 돼? 60초 이내에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2시간 정도 유지가 돼야 된댔죠. 그 다음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6초 이내에 가장 먼 층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 운전을 하게 되는데 소방 운전에서 보면 그 승강 논문을 열어놓고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그러면 한 번에 60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력이 발생해서 2시간 이상 작동하도록 한다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 주차 제목하고 정도는 정리해야 된댔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데 어떤 걸 정리한댔어요? 그렇죠? 2층으로 된 게 있었죠. 2단 그렇죠? 그 다음에 3층 이상 된 것보다 다단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처럼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보다 승강기시 위아래 움직이는 승강기시에다가 좌우도로 움직이는 보다 승강기 슬라이드시 그 다음에 뺑뺑 도는 구조인데 위아래로 도는 구조는 수직 순환시 옆으로 도는 구조는 수평 순환시 뭐 이딴 게 있었죠. 그런 거 이름들하고만 정리를 좀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우리 당연히 정리했습니다. 뭘 정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어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정리합니까? 그러면 도어에 도어 머신의 요구 조건하고 그 다음에 도어 인터록하고 도어 클로즈 그 다음에 문 닫힘 안장치들하고 정리를 한댔죠. 그래서 우리가 도어 인터록 정리할 때 열리는 순서, 닫히는 순서하고 그 다음에 도어 록하고 도어 스위치에 대한 이름하고 정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이 문제는 도어가 닫힐 때는 어떻게 돼? 닫힐 때는 락이 걸린 후에 그 다음에 도어 스위치가 들어가죠. 1번이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열릴 때는 어떻게 해? 도어 개방 시는 도어 스위치가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 도어록이 열리는 그룹죠. 반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카가 정지하지 않은 층은 도어록이 없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도어록은 일반 공구로 쉽게 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쉽게 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만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이 문제 외우시면 되겠죠. 어떤 거입니까? 승객이나 운전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장치는 뭐다? 음악을 틀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걸 BGM이라 불렀고 얘는 문제 안 받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자, 그 다음 8번은 요거는 우리 정리하랬습니다.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로프 정리하랬죠. 로프에 뭘 정리해요? 그러면 우리 현수 로프의 공식 직경 얼마? 맞죠? 8 이상, 8mm 이상. 조속기 로프의 공식 직경 얼마? 6mm 이상. 그 다음에 현수 로프의 안전율 얼마? 12 이상. 조속기 로프의 안전율 얼마? 8 이상. 그 다음에 현수 로프의 도르래와의 뭡니까?
공칭 직경비는 40 이상, 조속기 로프의 공칭 직경비 30 이상, 6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국어 문제도 보자마자 이것도 정리하랬죠. 뭐뭐 정리합니까? 그러면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 사이 간격은 얼마? 3.5cm. 카 문턱과 승강로 벽가의 거리는 얼마? 12.5cm에서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정리를 해둡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기계실에서 이동을 위한 공간인데 이게 우리가 기계실에서 유효 공간은 2m였죠. 근데 이동을 위한 공간 높이는 요거는 저 앞에 페이지 우리 119쪽을 찾아보시면 그쪽에 4번 항목에 보시면 이동을 위한 공간의 유효 높이는 해가지고 바닥에서 천장의 빔 하부까지 측정했을 때 1.8m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 이 내용은 출입문에 관한 내용이네. 잘못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고쳐놔야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 119쪽 4번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대신에 내용은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 처음 봤거든. 저도 좋은 문제 하나 외에는 본 적이 없어. 같은 문제 두 번이 없어가지고 저것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펌프의 출력입니다. 우리가 압력은 뭐예요? 압력은 가하는 압력이겠죠. 가하는 압력이고 토출량은 압력 때문에 밀려 나오는 양이겠죠. 그럼 우리가 압력을 세게 하면 뭐가 돼? 밀려 나오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거는 뭐 읽어봐도 금방 답을 찾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내용이 별로 없고 문제도 안 바뀌는 형태라서 몇 번 나온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번은 뭐합니까? 정리. 그쵸? 뭘 정리합니까? 그럼 우리가 관리 방식 정리한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을 때, 뭐 단식, 자동식, 그 다음에 뭡니까? 하강 자동식, 하강 뭡니까? 승합 전자동식, 그 다음에 승합 전자동식, 뭐 이런 거 있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세대인 경우는 뭐랬어요? 그쵸? 군승합 전자동식 두 대에서 세 대 사이, 반면에 3에서 8대 뭐예요? 그러면 3에서 8대는 군관리 방식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 내용 좀 보면서.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교두 이단 속도는 정리했죠. 뭐 정리했어요? 그러면 교류 제어 방식 1단 제어, 2단 제어 두 개 비교, 그 다음에 교환 제어하고 VVVF 정리, 그 다음에 직류는 뭐 있었어요? 워드 레오나르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정지 레오나르드 제어 정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리해서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 별 내용은 없어요. 일단 뭐 1, 2단 잘 쓰는 방식도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2단제에 보면 우리 감속비 있었죠. 저를 사는 상태 감속비가 4대1이라고 그랬죠. 그거 외우시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정리된 것만 보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자, 14번은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저도 이걸 이 표를 다 외우진 않거든요. 표는 다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를 외우랬어요? 8, 13, 18, 24, 30 요거는 외우면 됐죠. 요거는 외우는데 요 같은 게 3개씩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16으로 해가지고 13, 18, 24 같은 게 있고 반면에 A 해가지고 18하고 24 같은 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8, 19하고 그 다음에 16이 있어요. 요 두 개만 저도 외우고 있어요. 나머지는 잘 안 외워지가지고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거 두 개만 여러분도 다른 거 숫자 다 못 외우잖아요. 그쵸?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쵸? 외우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은 외워보고 안 되시는 분은 C값은 세종조합 모두 같죠. 요게 바로 C값을 말하는 거고 1번이겠죠. 반면에 이제 A값은 18하고 24는 같죠. 그래서 18하고 24는 같고 13은 다르다서는 이놈이 바로 이게 A값을 말해요. A값. 그래서 요 두 개만 따로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나머지 저 숫자 다 나오는 문제는 나머지는 그냥 나오면 틀리면 되고 틀리란 얘기가 무조건 틀리란 얘기는 아니고 대강 숫자를 요 두 개 외워도 대강 껴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5번은 엘리베이터 속도가 규정치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 누굽니까 이거 속도가 이상이 된 걸 누가 알아요? 조속기겠죠. 조속기가 작동해서 얼마? 115%의 전기속도에 됐을 때 작동 안 됐죠. 우리가 조속기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리, 뭘 정리한다? 조속기의 목적, 조속기 작동, 비상전형 작동시키는 속도, 그다음 조속기 종류,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속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16번
보통 승객용으로 주로 쓰는 이제 도로례홈인데 하나 따로 외워야 돼. 요거 하나만 따로 외워봅시다. 뭘 외웁니까? 그러면 보통 승객용 주로 쓰는 건 우리가 마찰률이 제일 센 거는 뭐였어요? V홈이고 제일 약한 거는 U홈이었죠. 그 사이에 누가 있다? 언더컷이 있었죠. 주로 쓰는 거는 가운데 있는 언더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7번은 우리가 요거는 우리 그 정리할 때 그렇죠? 우리가 압력 배관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가 가요송 호수가 있어요. 가요송 호수. 그래서 이 가요송 호수 연결 장치는 전부 압력의 몇 배의 압력을 손상 없이 견딥니까? 해서 요것도 정리를 하나 해두셔야겠죠. 5배, 5배.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하나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정리했죠. 우리 앞에 다 정리했습니다. 뭘 정리했어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경사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가 5도까지 증가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30도하고 12도죠. 정리한 거 보시고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은 따로 공부 안 해도 그냥 보면 다 아실 겁니다. 파괴검사가 뭐예요? 파괴검사는 부수는 검사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없는 검사들 대부분 뭡니까? 원래 모양에서 인장 잡아 당기는 검사를 했으면 끊어질 때까지 잡아 당겨 봐야겠죠. 그러면 끊어진 거니까 사용 못 할 끼고 굽힌 검사 완전히 굽혔다가 다시 펴면 그게 원래 모양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도검사. 경도검사는 뭐예요? 우리 경도검사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뾰족한 추 같은 걸로 딱 찍어가지고 그쵸? 경도를 검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광검사, 눈으로 보는 검사는 전혀 손을 댄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두고 눈으로 봤으니까 전혀 파괴가 안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전모를 착용하는 주요 목적은 당연히 안전모, 작업복 앞에도 있었는데 전부 다 뭡니까? 그쵸? 우리가 안전을 위한 게 목적이죠. 그래서 안전을 위한 게 아닌 걸 찾으시면 되죠. 아닌 걸 물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관계없는 거는 뭐다? 종업원 표시는 관계가 없죠. 그쵸? 이런 건 읽어보시면 금방 한 번만 읽어봐도 저 문제 또 나와도 안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제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우리가 단락 그쵸 합선하고 같은 개념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충전부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인데 노출 그 다음에 접촉부 과열한 불나겠죠. 근데 접지판은 우리 접지는 뭐였어요? 제 대책이었죠. 그쵸 우리가 감전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자, 접지공사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일종 접지공사는,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뭘 정리합니까? 그럼 접지공사 정리죠. 자, 일종 접지공사는, 주로 고압이나 특고압, 고압이나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이고, 요거 정리하면서 뭐도 정리해야 돼? 그쵸? 고압과 특고압의 값도 정리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종 접지공사는 뭐였다? 그쵸? 요거는 변압기 2차측, 그쵸? 변압기의 2차측 접지 2차측 접지할 때 쓰고 그 다음에 3종과 특 3종은 요거는 저압인데 3종은 뭐다? 400V 미만이고 반면에 특 3종은 400V 이상 그쵸? 이건 미만 이상의 저압일 때죠. 380V는 400V 안 되죠. 그러면 3종이고 그쵸? 요거랑 또 뭐 정리해야 돼? 접지 저항값도 정리해야 되죠. 1종은 얼마? 15옴 2종은 얼마? 그쵸? 15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 그 다음에 3종은 얼마? 100옴 그 다음에 특별 3종은 얼마? 15옴 그쵸?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면 별거 아닌데 또 모르시는 분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23번 재해 발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재해 발생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직접 원인도 있고 간접 원인도 있겠죠. 그쵸? 관계없는 걸 찾으면 되는데 보면 성격적인 결함 이런 거 신체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환경하고 요소 그러면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 이건 딱 직접 원인이다 딱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성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사고가 많이 난다. 직업 그 다음에 교육의 정도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사고를 많이 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관계없겠죠. 이거는 읽어봐도 답 찾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인데 이것도 좀 있으면 이제 3월달부로 이름 바뀌죠. 이게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그냥 바뀌어야 됩니다. 시설이란 글자가 없어져 버리는데 일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보호죠. 그래서 승강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1번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재조사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재해에 알맞는 시정책, 대책을 강구하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재해라든지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재해 구성 요소를 조사한 후에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겠는데, 근로자 복리후생하고 관계없죠. 근로자 복리후생은 뭐예요? 뭐 복리후생을 위해서 커피를 사다 놓는다든지, 그쵸? 그런 거하고 관계 있잖아요. 아니면 뭡니까? 복리후생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하고 거리가 없죠. 그 다음에 26번 또 문제를 읽어보면 답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감정과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뭐래 돼? 당연히 보호구를 써야겠죠. 답은 1번이겠죠. 이거는 구명구는 구출할 때, 그죠? 이렇게 뭡니까? 빠져나오기 위해서 쓰는 게 구명구고, 운동화, 구급용구는 다쳤을 때, 그겠죠. 그 다음에 감전에 의한 위험 대책 중 부적합한 것은, 그래서 읽어보시고, 말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제일 찾기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일반인 외에는 전기기계 및 기계 접촉 금지. 일반인은 그럼 접촉해도 돼요, 안 돼요? 좀 말도 안 되는 일반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전문가들 외에는 또는 자격자들 외에는 전기기계를 만지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은 외웁니다.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속보와 사고 상보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몇 시간 만에 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고 속보인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 사고 상보인 경우는 7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자 이거는 우리 자주 봤죠. 스커트 가드나 판과 스텝 사이에서 옷이 낑기는 경우죠. 옷이 끼었을 때 정지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스커트 가드 안장치죠.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정리할 필요도 없죠. 한번 읽어보시고 답 찾으면 돼. 그 다음에 30번은 잘 보시면 이제 밸브입니다. 밸브. 그래서 밸브들은 반드시 뭐 한다? 정리를 하셔야 돼. 이거는 정리. 뭐 정리합니까? 그럼 뭐예요? 스톱 밸브,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 있었죠. 럽처 밸브, 또 뭐 있어요? 체크 밸브 있었죠. 4개는 반드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보수 점검, 수리 등을 위해서 막는 건 뭐다? 스톱 밸브 또는 차단 밸브 또는 게이트 밸브라고 불린다 했죠. 그 다음에 피트 정지 스위치, 피트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운행을 중지하는 정지 스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이 스위치가 작동하면 문이 반전하여 열리도록 한다. 이거는 뭐예요? 세이프티 슈나 광전장치 같은 도어 안장치죠. 이거는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오래간만에 나왔네. 우리 에어프렌이 나와요. 에어프렌. 에어프렌은 저 앞에 어디쯤 있어요? 책에 에어프렌은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찾으려니 또 못 찾겠네. 자, 에어프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에어프렌은 뭐랬어요? 에어프렌은 이렇게 보면 그 카에 승강장이 있으면 이 카가 딱 정확하게 안 멈추고 삐딱하게 멈췄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발판이 없으면 그냥 밑으로 빠진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직선에 이렇게 돼 있는 에어프렌 앞치마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도가 얼마나 물어보면 60도입니다. 60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20cm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 더.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 하나만 외워도 관계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3, 3번은 도어에 사람이 끼임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어는 정리했죠. 도어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해가지고 아닌 걸 물었으니까 일단은 우리 세이프티 슈는 접촉식 방위장치, 그 다음에 광전장치하고 초음파장치는 비접촉식 방장치죠. 4번의 도어 인터록은 이거 관계없죠. 그 다음에 우리 3, 4번은 요거는 외워도 되겠다. 요거는 외워도 되겠다. 외워도 되겠는데 요거는 우리가 몇 가닥마다 소켓에 바벨 처음을 합니까? 또는 체계식 로프 소켓 씁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 가닥 한 가닥마다 전부 다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건 한 가닥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로프가 있으면 앞에 배웠을 때 그림이 있었죠. 그림들 보면 이렇게 소켓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벨식 있어요. 바벨식 해가지고 이렇게 소켓을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뭡니까? 영영금속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바베식이고, 체결식은 웨지형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체결식 속부 로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는데, 일단은 무조건 가닥가닥마다 다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닥을 같이 넣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문제가 바뀌어 나올 가능성도 없고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전으로 카가 멈췄습니다. 그럴 때 밸브를 물었는데 충청 중간에 정지할 경우에 칼을 내리기 하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강용 유량젤 밸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강용 유량젤 밸브를 살살 열어주면 뭔다? 카가 슬슬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4번 됐고, 그 다음에 36번 유압 펌프에 관한 설명인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펌프는 다 뭐다? 스크류 펌프가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출량이 기름의 양이 클수록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진동과 소음이 늘 생기기 때문에 작은 게 좋고, 그 다음에 맥동이 커야지 되는 게 아니고 작아야만 소음과 진동이 작아지죠.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유압 펌프의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 거. 정리까지 안 해도 이거는 아마 대강 알아들을 거예요. 맥동이 클수록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7번은 자체는 피트에서 하는 점검 항목이 아닌 걸 물었으니까 이거는 우리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라 했죠. 그래서 피트가 아닌 거 찾으시면 돼요. 피트. 근데 유압식이네 가보니까. 그래서 피트 아래쪽에 없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보통 실린더, 그 다음에 램, 플런저 등이 있겠죠. 근데 체크 밸브는 이놈이 보통 그 뭡니까? 그 체크 밸브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실린더하고 압력 배관 사이에 차단 밸브가 있고, 그 차단 밸브하고 사이에 또 보면 체크 밸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뭡니까? 어, 연결 단자에 있는, 그러니까 기계실 안에, 그렇죠? 파워 유닛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PT에서 하는 작목은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하부 리미트 스위치하고 다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8번은 전기시 엘리베이터 자체 점검 시 기계실, 구동기, 풀리 공연하는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기계실이 없는 걸 물었죠. 기계실이 없는 걸 물었어요. 이것도. 이런 것들은 어디 없는 거 찾으면 되는데, 기계실에 뭐 있어요? 조속기, 권상기, 고정 도르래 등이 있죠. 근데 우리 가부와 감장치는 어디 있어요? 카 밑에 카바닥 있죠. 보통 카바닥에 있어가지고 피트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 카 위에 있어가지고 카 상부에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 카 바닥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39번은 이거는 그냥 바로 봐도 되겠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게 되면 이렇게 스텝이 있죠. 발판 스텝이 있는데, 스텝의 모서리에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황색 선을 꺼놨죠. 그래서 이 안에 발을 갖다 이 황색 선에 물리지 않고 안에서 그 디프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데마케이션이라 부른다 했죠. 그래서 데마케이션 이름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저것도 아마 내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저거 내용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우리 B로 하는 거 나오죠. B로. B하고 A는 뭐랬어요? 정상적인 경우, B는 요 주의, C는 그런 이제 요 수리나 긴급 수리 이게 되죠. 여기서 제일 긴급 수리를 요하는 걸 찾는데, 일단은 기판 접촉이 불량하면 이 전기 기판이 접촉 불량이 생기면 뭐가 돼? 저기가 작동 안 되겠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이러면. 그렇죠? 이거는 C로 봐야겠죠. 그렇죠? 나머지 발열 진동이 현저해서 사고 난 건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요주이고, 그 다음에 접촉 릴레이 등의 현모가 현저한 거좀 조금씩 달아가 있는 거죠. 손상 마모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연장 값이 규정치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절연장이 초과했다 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 C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걸 말합니다. 요거는 우리 기계실 정리했죠. 정리했었습니다. 정리해서 뭘 검사합니까? 그러면 기계실은 뭘 해요? 유효 높이의 길이, 통로의 크기, 그 다음에 출입문의 크기, 그 다음에 온도, 그렇죠? 그 다음에 조명 얼마? 200. 그렇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콤이 나왔네. 콤은 여러분 뭐 뭡니까?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 그렇죠? 에스컬레이터나 무비용을 탈 때, 그 제일 끝에 보면 우리가 발판하고 그 다음에 그 고정판 있죠. 그 사이에 보면 머리 빗처럼 이렇게 해서 비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뭐 물리지 않도록
그쵸. 그 안에 뭐가 낑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콤인데, 비처럼, 비살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니까, 그쵸. 콤에 물리는 부분은, 그쵸. 우리가 갈라진 부분, 그 비살처럼 갈라진 부분이겠죠. 자, 요게 맞는 것 같고, 이번은 뭐 전기적 안전 시스템이니까 이건 아니고, 외부, 둘러싸는 외부는 뭐지? 외부는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난간의 수직 부분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이드 판이겠죠. 옆에 있는 수직 판이 있고 관계없는 거고. 그 다음에 43번은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거예요. 뭐 있었어요? 저 앞에 로프 쪽 보면 미끄러지는 경우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짐을 줄이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내용인데 서로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곰부각을 크게 하면 뭐가 돼? 곰부각을 크게 할수록 미끄럼이 줄어든댔죠. 반대로 하게 되면 미끄러지는 경우는 곰부각이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와 감속도가 크면 클수록 뭐야? 잘 미끄러지죠. 그래서 역울하게 가속도와 감속도를 작게 하면 잘 안 밀어주겠죠. 그게 감가속도를 완만하게 곰부각은 크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균형요법과 균형체인을 사용해서 뭐 한다? 그쵸? 무게를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럼 덜 미끄러지겠죠. 그 다음에 마찰 계수를 높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균형체인 균형요법을 설치하고 있고, 하자중을 가볍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로프와 균형체 점검사항이 떴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이거 읽어보면 금방, 근데 우리가 균형로프 같은 건 어떻게 돼? 균형로프 같은 거는 카가 있고, 여기 균형추가 있으면, 카와 균형추를 이렇게 연결해서 로프를 걸어놨겠죠. 그래서, 양쪽 끝단은 카의 양쪽에 균등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은 카가 돼 있고, 한쪽은 균형추 쪽이 돼 있겠죠.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문제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을 것이고, 45번은 이제 고장 및 정전 시 칸의 성격을 구체해서 카 천장에 뭐가 있어요? 비상구출구에 있댔죠. 자, 일단은 거기에 관한 내용이고, 요거는 우리 기창구출구 쪽에서 아마 정리를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출구 쪽으로 정리를 하나 해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비상구출구는 내부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외부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간단한 조작으로 열 수 있는 반면에 내부에서는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는 구조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출구의 크기는 얼마냐 해서 요거 시험에 나온다 했죠. 이거 틀렸죠. 그래서 0.35에서 0.5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있으니까 답은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구출구 정리하시면서 측면 구출구도 있죠. 측면 구출구도 하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6번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운전자가 항상 전진 방향으로 차량을 입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전환 장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주차 타워 같은 데 가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타워가 있으면 건물이죠. 건물이 있으면 차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올 때는 일로 나와야 되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동그란 바닥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차가 위에 올라오면 바닥이 뱅뱅 돌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방향을 돌려주는 게 있죠. 그게 이름이 우리가 턴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턴테이블 옛날에 그 LP판 있잖아요. LP판 걸어가지고 음악 듣는 거 있죠. 그거 이름도 턴테이블이죠. 그래서 그 이름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자, 요거는 한 개 외워봅시다. 요거는 외우는 문제인데, 우리가, 한 쌍의 기어를 마무리해서 치면 사이에 생기는 틈새가 생기는데, 그거를 백넷이라고 불러요. 그냥 외우시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문 바뀌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잘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 종류가 나오는데, 변형률은 우리가 정리하라 했죠. 변형률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변형률 식하고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벌써 두 번 나왔죠. 벌써 가로, 세로, 전단이 있고 전체가 없었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이건 앞에 풀었던 문제인데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수 있으신 분은 정리해 보는데, 뭐 정리해야 돼?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 전기자 전류도라,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영향은 뭐 있었어요? 영향은 편자작용, 중성축이동 현상을 말했고, 감자작용, 자속 감소를 말했고, 섬락 발생, 정류불량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책은 뭐 있어요? 대책은
보상권선, 보급, 불허시동 해서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내용 깊이 있게 다 정리하지 마시고 이름들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름들만.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을 제작할 때 공차 범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 앞에 한계 게이지 할 때 제가 했죠. 한계 게이지 할 때 얼마 이 제품은 만약에 10cm짜리를 만들면 9.8에서 뭐 10.2cm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럴 때 최소 최대 허용 치수가 나오겠죠. 그 사이가 공차를 했어요. 개념이. 그래서 4번.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거의 변하지 않고 나와요. 그냥. 대신에 자주 안 나오다 보니 우리가 시험 칠 때마다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5년치 기출문제 봐서 공차 범위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는. 옆에 그런 문제들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논리식에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앞에 걸 공부해서 알겠지만 흡수 법칙이죠. 그래서 안과 밖에 부호가 서로 다르고 곱하기 더하기고 같은 게 하나씩 있으면 이거 A 돼버려요. 그래서 답은 A 더하기 B만 남죠. 그래서 3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흡수 법칙 들어가는 이 문제는 뭐 전교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 외우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해야 되죠. 뭐 정리 안 됐어요? 그쵸? 전압계, 정류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에 동상 할 때, 분문할 때 설명을 드렸죠. 전압계는 전압이 변하면 안 되니까 뭐다? 병렬구조. 그래서, 전압계 범위를 넓힌 게 뭐다? 배율기인데, 배율기는 전압이 바뀌었죠. 전압이 바뀌는 건 뭐다? 직렬연기라는 거. 그 다음에 7배로 했으니까 뭐예요? 한 개는 전압계가 가져간다 했죠. 나머지 6배만 얘가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6배. 그래서 이거 갖다 굳이 계산식으로 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말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해. 반면에 전류계는 어찌 돼? 전류계는 전류가 변하면 안 된댔죠. 전류를 재니까. 그래서 전류가 안 변하는 것은 직렬구조. 직렬은 안 됐죠. 근데 전류계 범위를 넓힌 게 뭐다? 분류기라 있고 그럼 전류값이 바뀌었겠죠. 크게. 그러면 전류가 바뀌는 건 뭐다? 병렬구조. 그 다음에 전류계가 하나를 가져가니까 만약에 분류기에서 7배로 하게 되면 분류기 7배로 하게 되면 한 배는 전류계가 가져가고 나머지 6배에 대해서 뒤집으면 된댔죠. 그래서 6분의 1배가 분류기를 쓸 경우에 7배 계산식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나 해두시면 요거는 뭐가 나와도 잘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를 사용된 인버터라 해서 이게 인버터가 낫이에요. 그래서 낫, 인버터 또는 뭐다 토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여러 개 있어갖고 토글, 반전, 인버터, 부정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낫을 말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엔드와 낫 정리할 때 같이 해줘야겠죠. 정리. 그래서 엔드, 오와 낫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 내부에서 저항력이 생기는데 이 저항력을 응력이라 불렀죠. 이 응력의 단위는 뭐다? 면적당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까지 정리도 해주시고 응력 정리. 그 다음 또 뭐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응력식하고 응력의 뜻하고 그 다음 또 뭐 응력의 종류 있었죠. 뭐 인장 응력이라든지 그런 거 압축 응력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은 한번 정리했습니다. 전력은 우리가 직류인 경우는 P는 시간당 에너지고 그 다음 뭐다? VI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기본식이 VI고 또는 I 제곱의 R이고 또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했어요. 이게 직류일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자, 일단은 100V를 줘서 V 값이 보입니다. 근데 쿨롱을 줬어. Q 값을 줬어요. 쿨롱. 그 다음에 시간을 줬어요. T. 그럼 우리가 요렇게 묶으면 뭐가 돼? 시간당 전기량 뭡니까? 바로 전류지요. 그래서 I는 시간당 흘러간 전기량 해서 우리가 요 기본식 있었죠. 전류식하고 전압식. V는 전류량당 한 2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씩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전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5초분에 30쿨롱 하면 6A죠. 그럼 전류가 나왔으니까 바로 VI를 쓰면 되죠. 그래서 요식 쓰지 요식을 써도 되고 그냥 전류로 바꿔버리면 P는 VI가 돼가지고 그쵸 100V 곱하기 6A니까 뭡니까 600이죠 600W니까 0.6kW죠 kW를 고치면 그래서 요런 문제를 어, 전기 하실 줄 아시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이게 솔직히 전기 쪽에서는. 근데 승강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또 어려워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정리만 좀 잘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죠. 뭐 있었어요? 전력은 직류 있고 단상 교류 있고 삼상 교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보면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외웁니다. 이거는 뭐 문제 바뀌어서 내거나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계기가 있어요. 아날로그 계기에 줄여서 눈금 구동 방식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인데 전류가 두 개 있는 자기장이 아니고 자석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석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답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57번은 요거는 직렬공진이죠. 직렬회로에서 우리가 직렬공진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정리하셔야 되는데, 직렬공진은 임피던스가 최소, 그 다음에 전류는 최대 되고, 반면에 병렬공진은 반대였죠. 병렬공진은 직렬공진의 반대,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최대, 전류 최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 그러면 x 값이 0인 겁니다. 둘 다 조건이. x가 어떻게 0이 돼요? 그러면 xl하고 xc와 같으면 셈셈 돼서 없어지겠죠. 요게 조건이었고, 그래서 xl은 뭐다? 오메가 l이었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요거 가지고 이제 모양을 여러 가지 만들어요. 거기다 오메가 대신에 2파이f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5를 넣어서도 여전히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야를 열로 넘겼죠. 야를 열로 넘겨버리면 저희 요게 나오겠죠. 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딱 모양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나올 때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정리. 그 다음에 요거는 자주 나오죠. 오늘 외웠다. 직류 발전기 또는 직류 전동기 기본 구성선은 뭐다? 계자, 전기자, 정자. 그래서 끝에 뭐로 끝난다? 자자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워도 돼. 자자자로 끝나다. 그렇죠? 자자자 아닌 거 찾으면 돼. 그 다음에 59번은 삼상 유도전동기 역회전 동작 시 이것도 정리하랬죠. 우리 앞에 뭘 정리합니까? 그러면 역회전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류전동기 역회전을 하나 정리합니다. 그래서 적으십시오. 뭡니까? 계자나 전기자 중 하나만이에요. 하나만 연결을 반대로 또는 접속을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반면에 삼상 유도전동기는 얘는 뭐예요? 여기는 바로 3선 중 임의의 두 선을 서로 바꾸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정리해도 시험 문제는 어차피 역회전을 묻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60번도 우리 정리했죠. 뭘 정리했어요? 그러면 웜기어하고 헤디컬 기어 있었죠. 그 두 가지 장단점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 어차피 이거 잘 물어봅니다. 엄청나게 잘 물어보진 않아도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웜기어는 뭐예요? 그러면 부하 용량이 크고 효율이 나쁘지요.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큰 감속비를 얻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수고하셨습니다.